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한국지리 제9강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문제 해설입니다. 1번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하고 나를 봤더니요. 건물들도 많고 도로도 이렇게 빽빽하게 있어서 도시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를 보니까 백화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이 여기에 여러 개가 보이네요. 그 다음 패션 전문타운, 패션 주얼리 전문타운, 그 다음에 광역시청도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도심 지역이 되겠네요. 참고로 이 광역시는 대구예요, 대구. 이렇게 대구의 왼쪽에 보면 이렇게 곡선, 구불구불한데 여기를 따라서 낙동강이 흘러요. 나는 은행도 보이긴 하지만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주거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주변 지역이 되겠죠. 보기. 기억, 가는 나보다 시가지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옳은 설명이죠. 니은, 나는 가보다 상업지역의 평균 지가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 디귿, 가의 A역은 나의 B역보다 A역, 그 다음에 B역보다 출근 시간대 평균 하차 인원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출근 시간대에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변 지역에서 도심 지역으로 이제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출근을 하죠. 일자리는 도심 지역에 많으니까요. 그래서 A역은 출근 시간대에는 승차하는 사람, 타는 사람보다 하차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B역은 그 반대가 되겠죠. 리을, 가의 A역 주변은 나의 B역 주변보다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하였다.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5번이네요. 2번, 그래프의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하나임. 서울에 있는 네 행정구역인데요. 여기 가운데는 중구죠. 중군데 도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강남구죠. 여기는 부도심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강동구인데요. 이제 한강 남쪽에 있는데, 그리고 강남하고 인접해서 나름 경제 상황이 괜찮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는 해요. 그런데 부도심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주거 기능이 집중해 있는 주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금천이죠. 자, 서울 안에는 이제 제조업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없지만 구로 금천에는 여전히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 있다. 왼쪽에 있는 주간 인구 지수와 상주 인구 볼게요. 가는 상주 인구는 1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주간 인구 지수는 300이 넘어가네요. 그럼 주간 인구는 30만 명이 훌쩍 넘어가겠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 중구. 지도에다가 기호 적을게요. 여기다가는 앞글자만 적을까요? 중. 그 다음에 라는 상주 인구가 50만 명이나 돼요. 그런데 주간 인구 지수가 20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주간에는 인구가 100만 명 가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 부도심에 해당하는 강남이 되겠네요. 강동이랑 이름이 겹치니까 여기는 다 적을게요. 강남이고요. 여기가 라가 되겠네요. 그 다음 다는 상주 인구는 40만 명이 좀 넘네요. 이 정도면 꽤 많은 거고요. 그런데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작죠. 그래서 여기는 주거 기능이 집중해 있는 강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강동이라고 적을게요. 다음 나는 상주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구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잖아요. 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제조업이 있다 보니까 공장에서 사람이 사는 거 아니니까요. 주간 인구 지수는 이 지역에 공업 기능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더 커요. 나아가 금천이 되겠네요.
다 적을게요. 금천, 중구. 자, 금천은 나가 될 거고요. 1번, 가는 나보다 상업지역의 평균 지가가 높다. 옳은 설명이죠. 중구가 금천보다 상업지역의 평균 지가 높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설명이 틀렸겠네요. 2번, 가는 중구는 다 강동보다 주택 중 아파트 수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중구는 뭐 주거 기능이 있긴 있어요. 당연히 상업 업무 기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거 기능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중구를 뭐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뭐 꼭 중구는 아니더라도, 이제 종로구, 뭐 북촌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가봤을 테니까, 경복궁 주변 지역으로, 그런 곳에서 보면은 아파트는 거의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으려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되는데 뭐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설명. 3번, 나는 라보다 금천은 강남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을 리가 없죠. 4번, 다는 나보다 강동은 금천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적다. 5번, 다는 라보다 금융기관 수가 적다. 정답은 1번. 3번, 다음 자료의 가나 지역, 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니까요. 부산광역시를 나타낸 거죠. 가는 원래부터 부산이었던 곳, 그러니까 시가지가 먼저 형성된 곳, 두 곳을 이렇게 지금 묶어놓은 거고요. 나는 부산에서는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을 이렇게 두 곳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냥 임의로 가를 도심이라고 하고요. 나를 주변 지역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서울에 사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에서 대도시, 뭐 도시 구조에 대해서는 서울을 주로 예를 들다 보니까 광역시 안에 제조업, 공업이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서울만 해당하고요. 서울은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광역시들은 대부분 도농통합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군이었던 촌락이었던 곳을 이렇게 통합하고 있어서 뭐 울산도 촌락 지역이 있고요. 부산도 군이 있어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만큼 또 인구 밀도가 높거나 그러진 않아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바로 안쪽에도 도심 지역은 아니더라도 광역시 주변 지역에 공업단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적다 보니까 대도시라 하더라도 제조업체가 꽤 많이 있다. 자, 볼게요. 가는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 비율이 당연히 높죠. 가가 높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 비율은 굉장히 낮지만 제조업 사업체 수 비율이 높아요. 주변 지역에 해당해요. 기억, 가는 나보다 상가의 평균 임대료가 높다. 옳은 설명. 니은, 가는 나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이르다. 옳은 설명. 디귿, 가는 나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이것도 뭐 옳은 설명이네요. 리얼, 가와 나는 모두 통근 통합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자,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도심 같은 경우에는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적죠. 유입이 더 많이 되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조업체가 많이 있어서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료를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도심 지역이 명백하게 오답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죠. 그래 정답은 4번. 4번. 다음 글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능의 지역 분화가 나타난다. 도시 중심부인 도심은 지가가 높으므로 토지 이용의 집약도를 높이기 위해 고층 건물이 밀집한다. 또한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중추 관리 기능과 고급 서비스업 및 상업 기능이 집중하여 중심 업무 지구를 형성한다. 서울의 중구, 종로구 일대, 부산의 광복동 일대, 대구의 동성로 일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니은은 부도심이거든요. 부도심은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결절에 형성된다. 이곳은 업무 기능, 서비스업 및 상업 기능 등 도심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여 도심으로의 기능이 지나치게 집중하는 현상을 완화한다. 서울의 청량리, 왕십리 일대, 영등포 일대, 잠실 일대 등과 부산의 해운대 일대, 서면 일대 등이 대표적이다.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는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고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대단위 주거 단지와 공장이 혼재한 중간지대가 나타난다. 중간지대. 주변 지역은 농촌 경관에서 도시 경관으로 바뀌고 있다. 주변 지역의 바깥으로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스프롤 현상을 억제하고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설정된 곳도 있다. 개발 제한 구역. 1번. 기역은 리을보다 지역 내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가 가깝다. 옳은 설명이죠. 도심은 도심 내에 일자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직장에 다닐 가능성이 높죠. 확률이 높죠. 그래서 평균 통근 거리가 외곽 지역,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가까워요. 2번, 니은은 부도심은 기역 도심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잘못된 설명이죠. 부도심은 어디까지나 부도심이잖아요. 도심이 주간 인구 지수도 더 높고 상업지의 평균 지가도 더 높고요. 대체로 그렇게 나타나겠죠. 정답은 2번. 3번, 디귿은 미음보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다른 걸 떠나서 개발 제한 구역, 미음이 재개발할 리가 없죠. 개발을 막아놓은 곳이니까. 4번, 리을은 주변 지역은 교통망 확충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대형 쇼핑센터가 입지하기도 한다. 옳은 설명이죠. 5번, 미음. 개발 제한 구역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옳은 설명. 5번, 그래프의 AD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D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4지역군 중 하나임. 자, 지도를 보면은요, 지방에 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구 이름을 적어가면서 쓰진 않을게요. 적어가면서 쓴다. 적지는 않을게요. 같은 말을 반복했네요. 자, 여기는 중구, 종로구. 그래서 여기는 도심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강남구, 서초구. 여기는 부도심이라 그럴게요. 물론 이제 부도심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는 주거 기능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구로구, 금천구. 여기는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고 적을게요. 제조업이 특징이다. 그 다음 강서구, 양천구. 여기는 전형적인 주변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왼쪽에서 A, B, C, D를 각각 구분해 보면은요. 상주 인구는 2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주간 인구는 그보다 몇 배나 많아서 주간 인구 지수가 300도 넘어가겠네요. 300쯤 되나? 아무튼 그래서 B는 도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A를 봤더니 여기는 상주 인구가 90만 명쯤 돼요. 그런데 주간 인구가 또 150만 명쯤 되죠.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주간 인구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그러니까 거기는 주거 기능도 많지만 상업 업무 기능도 굉장히 많은 곳이죠. 부도심, 이제 서울에서는 강남 쪽에 해당해요. 그래서 부도심 여기가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은 상주 인구하고 주간 인구하고 비교를 하면 주간 인구가 더 적겠죠. 그래서 C를 보면은, C가 아니라 D를 보면은요, 상주 인구는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주간 인구는 9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주변 지역은 D가 되겠네요. 그 다음 구로 금천은 상주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면적도 그렇게 넓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공장이 있다 보니까 상주 인구가 아주 많은 건 아니다. 상주 인구는 6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주간 인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죠.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는 조금 더 크다. C가 구로 금천이 되겠네요. 1번 A는 B보다 통근 통학 순 유입 인구가 많다. 이제 1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보통 지리에서는 자료를 꼼꼼하게 이렇게 계산하거나 살피는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1번은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A하고 B를 봤더니요. A하고 B를 봤더니 A는 상주 인구가 90만 명 정도고요. 주간 인구가 150만 명 정도니까 플러스 60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통근 통학 시에 60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그에 비해서 B는 상주 인구가 30만 명은 안 되죠. 뭐 25만 명이라 그럴까요? 25라고 적을게요. 자, 그런데 주간 인구는 70만 명은 조금 넘는데 75만 명은 안 되겠죠. 그냥 5만 명 잡을게요. 이렇게 봤더니 그 차이가 플러스 50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60, 플러스 50, 뭐 눈으로 그냥 쉽게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A가 B보다 통근 통학 시의 순 유입 인구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 2번 A는 C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 제조업 사업체 수는 C가 제일 많죠. 구로 금천. 얘가 명확하게 오답이니까 정답은 2번. 3번 A는 D보다 금융기관 수가 많다. 강남 쪽이 금융기관 수가 많다. 맞는 설명. 4번 D는 주변 지역은 B보다 도심 지역보다 아파트 수가 많다. 옳은 설명.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하고 주간 인구를 가지고 구할 수 있죠. 뭐 직접 구해보면 돼요. 그래서 B, A, C, D 순으로 높다. 옳은 설명이에요. 사실은 이제 뭐 계산하기 귀찮으면 뭐 이렇게 구해도 되긴 하는데 뭐 구한다기보다는 상대적인 값만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주간 인구와 상주 인구가 똑같은 지점들이 여기가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멀어지면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멀어지면 주간 인구 지수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이쪽 상주 인구에 비해서 주간 인구 지수의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거리만 보면 A가 B보다 이 직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상주 인구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면 B가 주간 인구 지수가 제일 커요. 자, 아무튼 5번은 뭐 좀 꼼꼼하게 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6번. 다음은 한국지리 대도시권 형성과 확대에 관한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단 A, D는 각각 교외 지역, 대도시 영향권, 배후 농촌 지역, 중심 도시 중 하나임. A가 중심 도시고요. 그 다음에 B는 교외 지역이고요. C는 대도시 영향권이고요. D가 배후 농촌 지역이죠. 뭐 사실 따로 설명할 건 없어요. 그림은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D 지역의 특성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갑. 수도권에서는 A는 통근 통학으로 인한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수도권에서는 수도인 서울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커요. 서울 안에는 일자리가 많으니까 주거 기능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다음 을. B는 교외 지역은 대도시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쌀과 같은 식량 작물 재배 면적이 늘어납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대도시권에서는 전체적으로 식량 작물 재배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땅값도 비싼데 점점 비싸지는데 이렇게 쌀을 재배할 수는 없거든요. 뭐 이익이 얼마 안 나니까.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니까요. 병. C는 농촌적 경관과 도시적 경관이 혼재하며 토지 이용에서 중심 도시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도시 영향권 맞는 설명이고요. 정. D는 중심 도시로의 최대 통근 가능 지역으로 대도시권이 형성되면서 전업 농가의 비율이 감소합니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네요. 7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자, 지도를 보면은요, A는 김포예요. 김포. B는 여기가 평택이라는 곳이고요. C는 그 동쪽에 있는 안성이에요. 김포는 서울이랑 바로 접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영향을 되게 강하게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제조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서울이랑 가깝다 보니까 주거 기능이 많아서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죠. 서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지역. 그 다음에 B하고 C는 서울하고 거리가 꽤 멀어요. 뭐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 하겠지만 멀어서 그리고 이제 서울과의 영향이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은 상호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평택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뭐 무역,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뭐 수출하기 유리한 곳이고요. C는 내륙이다 보니까 안성은 내륙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조금 덜 발달해 있어요. 평택은 공업 도시라고 봐도 좋을 정도고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자료에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자, 농가 인구 봤더니 나하고 다는 비슷하고요. 뭐 이거 보고 찾으면 안 될 것 같고 아파트 비율을 봤더니 나가 제일 높네요. 자, 그래서 아마 나는 김포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정말 그런지 한번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그래프도 볼게요. 통근 통학 인구의 유형별 비율을 봤더니 나는 다른 시도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가다보다 월등히 높죠.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로 통근 통학을 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나가 김포 맞네요. 그래서 나는 김포. 자, 그 다음에 가하고 다를 구분해야 되는데 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봤더니 가하고 다는 거의 비슷하니까 이거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렵고 왼쪽을 보니까 가는 제조업 종사자 수가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다는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가가 공업 도시구나. 다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택이 가고요. 안성이 다가 되겠네요. 그리고 가는 B, 나는 A, 다는 C. 정답을 찾아 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상남도를 나타낸 거죠. 제일 동쪽은 김해고요. 부산의 위성도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창원시,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됐고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특례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촌락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뭐 한국지리에서 뭐 특징을 잡아서 이 지역만이 이런 특징이 있어. 뭐 그렇게 나오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아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함안군이라는 곳이에요. 촌락 지역이죠.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봤더니요. 주택 수가 사실은 그 지역의 인구 수하고 거의 같겠죠. 그러니까 비례하겠죠. 그래서 주택 수가 제일 많은 가가 창원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나가 김해예요. 자, 창원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간다 그랬죠. 조금 넘어가거든요. 102만 명쯤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김해는 50만 명이 조금 넘어가요. 이것과 비교하면 함안군은
주택 수가 굉장히 적겠죠. 자, 이렇게 세 지역을 구분한 다음에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초등학교 수가 많다. 옳은 설명이죠. 인구가 2배쯤 많으니까. 2번 가는 나보다 부산과 직접 연결되는 버스의 운행 횟수가 많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거리는 더 가깝고 인구 규모는 훨씬 크니까 상호작용이 부산하고 많을 수밖에 없죠. 3번 나는 다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김해는 부산의 유성도시, 신도시가 막 건설되고 있어요. 그래서 옳은 설명. 4번 다는 가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그럴 리가요. 5번 다는 나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4번. 9번 그래프는 지도의 AC 지역에 관한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경상북도 지역이네요. A는 앞에서 한번 나왔던 영양군이에요. 영양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B는 구미랑 이웃하고 있는 김천이라는 곳인데 김천에는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둬야 돼요. 김천. 그 다음에 C는 경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대구의 위성도시죠. 그래서 대구도 대도시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이제 위성도시 역할을 하는 건 경산이에요. 경산. 그래서 이렇게 세 지역이 있는데요. 영양은 확실하게 촌락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김천하고 경산하고 이렇게 특성을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김천은 그냥 시골이라기보다는 지방에 있는 평범한 도시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지방에 있는 도시는 뭐 중화공업, 공업이 특별하게 발달했거나 그런 게 아니면 인구 규모가 그렇게 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위성 도시라든지 또는 어쨌든 대도시하고 가까운 지역은 부산이나 대구에서 인구가 빠져나오니까 인구 규모가 꽤 클 수 있는데 그냥 평범한 도시들은 인구 규모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안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2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인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예요. 김천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 도시는 아니고요. 실제로 10만 명대라고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경산은 부산이란다. 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인구가 30만 명 가까이 돼요. 자, 이제 왼쪽에서 찾아볼게요. 인구는 경산이 제일 많아서 나가 경산이고요. 가가 김천이고요. 다가 영양이 되겠네요. 그다음 인구 밀도, 제조업 사업체 수 모두 다 이런 양상을 띠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 그 다음에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도시, 워낙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좀 내도 돼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 경산하고 김천하고 인구 규모를 알고 있는 학생이 있었을까? 그렇다 그래서 대구랑 가깝다 그래서 인구가 많다는 보장 그런 건 없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요. 경산하고 여기 구미하고 거리는 구미가 더 멀죠. 대구로부터. 근데 인구는 구미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반 원리 가지고 풀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대구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까지 세세히 알고 있기에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들로서는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문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보기, 기억하는 나보다 대구로의 통근 통학 인구가 적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니은, 나는 다보다 초등학교 수가 많다. 경산이 제일 많겠죠. 디귿, 다는 가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훨씬 높겠죠. 그 다음 리을, 가는 B, 나는 C, 다는 A이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10번
다음은 대도시권에 관한 원격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가나 지역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주제, 대도시권의 확대와 주변 지역 변화. 가, 판문점이 있는 지역으로, 판문점이 포인트네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개발되었고, 수도권 2기 신도시는 정말 여러 곳에 있어서 다 외우긴 쉽지 않아요. 수도권 전철인 경의중앙선 개통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경의선,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노선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북서쪽 방향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첨단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인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여기는 파주시예요.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수도권 2기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 자, 여기는 사실 화성인데 2기 신도시 중에 화성에 있는 동탄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탄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가 화성이다. 체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수도권 전철 연결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대규모 전자 자동차 공업 등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화성은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을 제외하면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인구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인구 규모도 꽤 커졌고요. 제조업이 제일 발달해 있고 시험에서 자주 물어볼 수밖에 없죠.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다. 나는 화성. 자, 지도에서 보면은요, A가 파주고요. 그 다음에 B는 포천이에요. 포천. C가 화성이고요. D는 안성이죠. 정답은 1번. 여기까지 해서 9강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